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실손보험에 대부분 아마 가입을 하셨을 그쵸. 겁니다. 전 국민의 지금 75% 3,900만 명이 가입을 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실손보험이 올해 보험료를 크게 올렸습니다. 가입자들 불만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험사들은 늘 그렇듯 적자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손보험료 얼마나 올랐는지, 가입자들에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오늘 이슈픽에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마다 오르는 것 같은데 네. 이번 인상폭도 꽤 크죠? 올해 평균 인상폭이 14.2%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가입된 시기가 언제냐는 건데 인상폭이 나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1세대부터 4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과연 무슨 보험에 속하고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네. 좀 알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사실 이 방송 때문에 다시 그 가입한 데 찾아봤어요. 공부를 좀 하고 있었군요. 본인의 보험에 대해서. 2016년도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세대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정확하게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2009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1세대고요. 이게 신해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저는 아니네요. 저는 몇 개 있긴 한데. 그래요? 자기 부담금 하나도 없이 의료비용 전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비급여도 거의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험금 청구액이 그러니까 점점 커지고,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조금 좀 어떻게 해서도 우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장 범위를 표준화시킨 2세대 보험이 나왔습니다. 2017년에 도수치료나 주사치료를 제외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이른바 3세대 상품이 나왔고요. 지난해 나온 4세대 상품은 의료 이용이 많을수록 보험료도 비싸지는 할증용 상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기준점에 따라서 세대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인상률도 각기 다른 거죠? 네,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나요? 일단 최근에 나온 이 4세대 상품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는 보험료 갱신 주기가 안 됐습니다. 갱신 주기를 맞는 1세대부터 3세대 실손보험의 평균 인상률은 제가 말씀드렸던 14.2% 정도입니다. 특히 이 실손보험자 2,700만 명, 가입자의 70% 정도가 가입을 해 있는 1세대, 2세대 보험 인상률은 평균 16%로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네. 3세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도수치료 같은 특정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을 해줬는데, 그 혜택을 없애는 방식으로 약 9% 정도 보험료를 더 올렸습니다. 보험사, 손해보험사들에서 하는 이야기는 예. 뭐 손해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험사 이야기로만 놓고 보면 올해만 실손보험 적자가 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입자가 내놓은 돈이 100원이라고 하면 받아가는 혜택이 131원이다. 우리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보험사가 상품 설계를 할 때 이렇게 받아갈 수 있게 설계를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상품 설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것도 문제지만요. 손해보험사들은 적자 규모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일부 가입자들 때문입니다. 2020년도 실손보험 지급액 수령 현황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62.4%가 가입자 3분의 2는 보험금을 단 한 푼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반면에 가입자의 2.2%가 각각 1,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받아갔습니다. 극소수죠. 0.3%의 가입자는 5천만 원 이상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비급여 청구금 1위가 여전히 도수치료고요. 3위부터 5위까지도 정형외과 치료입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이 돈은 내는데 누구는 혜택을 보지 않고 누군가는 과하게 혜택을 받아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도래한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어요. 최근 3년 동안 이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이 3만 명을 넘겼습니다. 특히 2020년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13,800여 명으로 전년과 비교를 해봤더니 11%나 늘었는데요.
실손보험 사기액도 증가했습니다. 2020년 실손보험 사기액은 537억 원으로 전년보다 30% 많아졌고 지난 3년 동안 이 실손보험 사기액 1,643억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뭐 실제로 아파서 많이 받아간 분들 때문에라도 이렇게 보험료가 오르는 건데 이렇게 예. 사기로 악용된 사례 때문에 보험료가 더 오르는 거라면 실제로 일반 평범하게 잘 가입해서 돈 잘 내고 필요한 만큼만 받았던 그런 가입자들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요. 한 달에 10만 원, 많게는 더 냈는데 병원 한 번 안 가고 보험료 청구도 안 했는데 보험료를 갑자기 올린다?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금융소비자연맹이 실손보험 손해율이 오른 근본 원인은 과도한 사업비 사용과 과잉 진료 등 보험료 누수인데 자,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보험사들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한 채 그 책임은 저희 같은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소비자에게 그대로 떠넘긴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회사가 장사가 안 되면 성과급 같은 거 기대 못할 것 같잖아요.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했습니다. 장사 안 되고 적자 누적이 커져서 보험료는 인상을 한다. 아이러니한데요. 근데 성과급은 잔치를 하고 파티를 연다. 네. 참 아이러니하죠. 지난해 3분기까지 주요 10개 손해보험사의 누적 당기 순이익은 전년보다 53% 오른 3조 4천억 원. 당기 순이익이 3조 4천억 원입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3월까지 성과급을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 드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함을 넘어서 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보니까 보험료 깎아준다라고 하면서 4세대로 갈아타라 이런 문자를 받는 분들도 네.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최근에 나온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이득일까? 이 부분도 궁금해요. 할인할 때 갈아타라면서 독촉하는 전화 받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보험료 차이부터 한번 볼까요?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1세대 보험이 4세대 보험보다 연간 4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많습니다. 4세대 보험은 병원에 덜 가면 보험료를 5% 정도 깎아주고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서 다른 세대 보험에서 4세대로 옮겨오면 보험료를 1년 동안 절반이나 깎아주는 정책도 도입이 됐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것만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면서 유인을 하려고 할 텐데 장점만 있지 않겠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다음 해에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르는 할증이 적용이 되는데 이건 설명을 잘 해주지 않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도 만약 그런 전화를 받는다면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예. 이렇게 새 실손보험으로 만약에 갈아타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주로 내가 이 실손보험을 청구를 하고 지급을 받는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겠네요. 실손보험에 들기는 했지만 보험료만 내고 내가 이용할 일이 없었다. 앞으로도 나는 병원 갈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청년이나 중년층은 4세대로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 장년층과 노년층 같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내가 병원을 안 간다고 해도 막상 이제 큰 질병이 좀 닥칠 가능성이 높은 나이다. 그렇다면 가급적 기존의 그리고 이전 세대 보험을 유지를 하시는 게 혜택이 더 크다는 겁니다. 전화 받고 혹해서 상품에 혹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3세대 가입자들은 가입한 지 15년이 지나면 어차피 차세대 보험으로 재계약이 되니까 그거 그냥 가만히 두는 게 낫다고 조언해 줍니다. 네, 보험료만큼 가입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